예, 안녕하세요. 이제 소개받은 송병섭이라고 합니다. 일단 오늘 이렇게 영상으로나마 이제 여러분들 만나뵙게 돼서 반갑고요. 그리고 오늘 제가 이제 이야기할 주제는 BIM과 스마트 컨스트럭션이라고 해서 아까 이제 앞에서 저희 본부장님께서 스마트 컨스트럭션에 대한 이야기들을 쭉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이론적인 것들 말고요. 실질적으로 이제 BIM 데이터와 어떻게 버무려져서 현장에서, 그러니까 필드에서 사용이 되는지 이런 것들을 좀 영상 위주로 많이 꾸몄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오전에는 이론에 대한 것들을 좀 보셨다면 오후에는 이제 영상 위주로 해서 어떻게 쓰이는지 그런 것들을 위주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컨텐츠는요, 일단 첫 번째로 BIM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BIM에 대한 정의와 그 다음에 뭐 5D, 4D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쭉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그러면 그런 개념들을 가지고 이제 스마트 컨스트럭션이랑 연계되는 실 사례 위주로 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BIM이라고 하면 아까 뭐 교수님도 뭐 초기에 좀 교육을 시켜 주셨다라고 하는데 대부분들이 이제 빌딩 인포메이션 모델, 매니지먼트 뭐 이제 모델링 뭐 이렇게 이제 많이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결국은 좀 함축적으로 요약을 하면 건물이 처음 생겨나서 철거 단계까지 갈 때까지 생기는 모든 이제 정보들이 생산하고 사라지고 하는 것들을 누적해서 관리를 하자라는 개념인 거거든요. 그래서 앞단에서 만들었다가 뭐 정보를 찾지 못해서 또 만들고 막 이제 이런 것들이 사례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그런 것들을 이제 체계적으로 관리하자라는 개념이자 이제 프로세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소위 어떤 분들은 BIM 하면 뭐 레빗 2를 배워야 된다. 뭐 혹은 나비석스를 배워야 된다. 뭐 테클라를 배워야 된다라고 하는데 그것들은 BIM을 구현하기 위한 일종의 도구인 것들이고요. 실질적으로는 이 BIM을 잘 하기 위해서는 전반적으로 건설과 관련된 프로세스하고 그 다음에 그 툴을 같이 잘 운용을 해야지만 BIM이 정상적으로 돌아간다라고. 그 다음에 이제 BIM에 대한 특징적인 요소들을 좀 얘기를 하면 이게 툴적인 성향이 강한데요. 이 빌딩 요소들이 각각의 속성을 이제 표현을 한다라고 합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벽, 슬라브, 창, 문 뭐 이런 것들이 각각의 속성을 가지고 있어서 그러니까 벽이 구조벽이냐 건축벽이냐 혹은 뭐 바닥이 타일이냐 마루냐 이런 것들을 컴퓨터가 인지할 수 있게끔 각각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성격들이 다 연동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마루로 된 바닥을 내가 만약에 타일로 바꿨다 이러면 컴퓨터에서도 그 타일로 바뀐 것을 인지를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그것과 관련돼서 뭐 마루에 정보들이 들어가 있던 것들이 다 일괄적으로 타일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면 데이터베이스 개념으로서 서로가 다 물려서 다 연계돼서 돌아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단 BIM이라고 하면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프로세스하고 툴이 같이 움직여지는 하나의 이제 일련의 업무 프로세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각각의 정보를 생산하고 관리하는 기술이라고 건설 산업 분야에서 정보를 관리하고 생산하고 관리하는 기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요 뒷장에서 제가 이제 영상을 하나 보여드릴 건데요. 이 영상이 뭐냐면 BIM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고 나서 나온 3D 결과물을 가지고 활용을 한 사례입니다. 근데 이제 대부분들이 착각을 많이 하셔서 이따 보여드릴 영상을 가지고 BIM이라고 생각을 하시는데요. 그거는 BIM에서 일부분을 활용한 사례라고 보시면 되고요. 한번 잠깐 보시죠. 지금 보시는 영상은 이거는 가평에 가면 청스몰드라고 있습니다. 통일교 재단이죠. 그 통일교 재단에서 이제 체육관, 다목적 체육관을 짓기 위해서 했던 프로젝트이고요. 실질적으로 보시면은 주변에 야드가 굉장히 좁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이 지붕의 철골 플러스 프레임을 잡기 위해서 BIM으로 시뮬레이션을 해서 시공 시뮬레이션을 많이 해봤었고요. 그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역으로 이 오픈 식날
예전에 여기 그 총재분 돌아가셨죠? 그분 참석하실 때 이거 영상 자료를 써먹기 위해서 추가적으로 좀 더 추가 제작을 했던 사례입니다. 그래서 통일교 쪽 자료를 보면 여기에 음성 성우 더빙까지 했는데요. 저희는 이제 여기에서 이제 BIM 쪽으로 이제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딱 건축적인 것만 이제 가지고 이제 본 사항이고요. 보시는 바와 같이 이 3D를 가지고 이제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애니메이션 툴을 적용을 해서 이런 환경들을 다 사전에, 그래서 일반 건축을 잘 모르는 분들도 이해하기 쉽게끔 만들 수 있는 그런 것들입니다. 이제 BIM을 가지고 응용하는 한 분야라고 보시면 되고요. 대중들한테는 가장 많이 알려진 활용 부분이죠. 지금 보시는 거는 인천 송도에 가면 있는 송도 ATP 중부가 자율무역센터라고도 하죠. 그거에 대한 이제 전반적인 시공 시퀀스를 잡은 겁니다. 그러니까 시공 순서가 언제쯤 됐을 때 건물이 얼마만큼 올라가겠구나라는 거를 이제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만든 부분이고요. 이거 역시 BIM으로 각 철골이나 외장 커튼홀 같은 경우는 3차원 분석을 먼저 했고요. 그 분석한 이후에 나온 3D 결과물을 가지고 또 다양하게 이렇게 만든 거죠. 이게 이제 대회 홍보용으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BIM 가지고 이렇게 활용을 하면 뭐 쓸 수 있다. 더 추가적으로 이렇게 홍보에도 활용할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실질적으로는 이 철골에 대한 부분들이 분명히 좀 많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이 BIM을 가지고 3차원적으로 이제 모델링을 한 다음에 철골의 부재가 이제 이 규격이 맞는 건지 이렇게 연결되는 것들이 맞는 건지 좀 많은 스터디를 했었었고요. 이렇게 이제 시뮬레이션에서 사용을 했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거는 서울역 앞에 가면 보이시는 이제 대우 건물인데요. 예전에 대우 걸로 썼던 거고, 이 공사 시뮬레이션 리모델링을 하기 위해서 이제 시뮬레이션을 한번 했었던 건데 지금 이렇게 안 바뀌어 있죠. 여기까지만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공사가 진행이 안 된 걸로 알고 있고요. 이게 이제 저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더블 스킨 구조로 해서 있는 건물 리모델링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과연 그러면은 공사 순서를 가져가야 되고 그 다음에 가림막은 어떻게 쳐야 될 것이며 이런 것들을 이제 검토를 했던 사례입니다. 이건 이제 교보생명 빌딩이고요. 교보생명 빌딩은 또 리모델링과 관련해서 이제 공사 시퀀스를, 그러니까 공사 순서를 어떻게 진행을 해야 될지를 이제 각 대안별로 비교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3차원으로 만들어 본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 2D 도면 가지고 보면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이 많아요. 이해가 안 가는 부분들도 많고, 그걸 이해하기 위해서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자를 해야 되는데 3차원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굉장히 이해하기가 쉽죠. 네, 지금 나오는 거는 이제 아산역 옆에 있는 펜타포트 프로젝트입니다. 그래서 이 아산 대방 펜타포트 프로젝트도 좀 시간이 지나긴 한 건데 굉장히 건물 규모도 크고요. 지금 보시면 이 토공사 구간 때문에 그 당시에 토지공사죠. 토지공사랑 소송전까지 가서 BIM 데이터 가지고 물량 뽑은 걸 가지고 SK가 이겼습니다. 그래서 한 수십억을 더 받아냈고요. 그리고 이 해당 건물 공사를 하는 도중에 비정형 구간에 대해서는 BIM 실질적으로 공사가 안 되는 그 유리가 3차원으로 이렇게 휘어지는 부분들 를 2차원으로 다 풀어내서 공사를 완료했던 프로젝트입니다. 그리고
요건 분양할 때 써먹었다 그러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 프로젝트는 뭐냐면 인텔에 있는 베트남 공장입니다. 그래서 인텔과 삼성이 경쟁사라서 삼성에서는 이 인텔 공장을 수주를 통상 못하는데 삼성 엔지니어링이 이 프로젝트 참여를 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참여해서 PT할 때 지금 보시는 이 영상을 가지고 공사 시퀀스를 발표를 했고 이 덕에 이 프로젝트를 수주를 했다고 합니다. 요때 저희가 공항까지 쫓아가서 이 영상을 줬던 기억이 나는데 시간 겨우겨우 맞춰서 이런 3차원적인 효과를 인해서 경쟁사에게도 공사를 이제 일정 이제 인텔에서도 이렇게 이해도가 높았고 만족을 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프로젝트 이후에 지금 보시는 화면들은 그 프로젝트 이후에 실제 도면을 가지고 이제 리얼하게 또 다시 검토를 했던 사례입니다. 지금 보시는 영상은 부산 위브더 제니스 파주에 가면 있는 아파트입니다. 이 파주에서 부산 위브더 제니스 프로젝트를 하고요. 비전식 평형, 모델하우스의 비전식 평형에 대해서 어떻게 홍보할 방법이 없냐라는 부산 측에 이제 어떤 회의가 있어서 BIM 모델을 가지고 CG를 만들어서 이거를 사이버 모델하우스를 해보자라고 해서 이제 만들었던 프로젝트입니다. 요건 그 당시에 이제 인터넷상에서 모델하우스 홈페이지에 이게 공개가 됐었습니다. 자, 이렇게 3D로 보면 굉장히 이해도가 높죠. 근데 이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BIM은 아닙니다. BIM을 가지고 응용한 하나의 분야고요. 이 3D 시뮬레이션 자체가 BIM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자, 그럼 이런 BIM 자체가 이제 왜 대두가 됐느냐? 아이고, 죄송합니다. 자, 지금 현재 보시는 이 도면 한 장을 가지고 어떻게 생긴지 이해하실 수 있는 분 계십니까? 아마 아무도 없을 거예요. 저도 이 도면 하나 가지고는 이 건물 어떻게 생겼는지, 이 공간이 어떻게 생겼는지 대략 추정은 하지만 이걸 정확하게 이해할 수는 없어요. 이렇게 이게 누구나 다가 이제 다 똑같은 생각이거든요. 왜냐하면 입면이나 단면이 없기 때문에 높이가 얼마인지도 잘 모르고 그 위에 상부에 뭐가 설치되어 있는지도 잘 모르게 되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좀 더 쉽게 이런 건축물이나 이런 도면들을 표현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이런 2D 도면만 보고 일을 하다가 어떤 문제들이 현장에서 발생을 하냐면 희화하긴 했지만 좀 자, 요렇게 작은 구멍에다가 이렇게 큰 창을 갖고 오는 경우가 현장에서는 허다하게 발생을 하죠. 폭은 비슷할지언정 높이가 안 맞는다든가 뭐 재료가 다르다든가 이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커버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하는데 예전 방식으로서는 이제 좀 한계가 있었습니다. 컴퓨터 가지고 분석도 못했어요. 왜 분석을 못했냐면 지금 보시는 것들이 CAD를 가지고 다 도면을 작성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CAD상에서는 다 선이에요. 다만 우리가 봤을 때는 여기는 창이고 요 공간은 뭐 벽이고 이제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컴퓨터도 분석을 못하고 사용자가 잘못 보면 여기 왼쪽에 있는 그림처럼 이런 실수가 발생을 합니다. 이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3D가 이제 개발이 됐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또 이렇게 3D를 개발을 해 놓으니까 사람들이 또 이제 욕심이 끝이 없습니다. 자, 이 그림상에서 이 파란색 배관이 뭐지? 나 이거 알고 싶은데. 이 녹색 배관은 뭐지? 이 천장까지 높이 얼마야? 이거 물량은 얼마야? 막 이제 이런 것들도 나오면 안 돼? 나오게 좀 해봐. 막 이제 이런 주문 사항들이 계속 생겨나게 시작을 해요. 그래서 이제 개발이 된 게 뭐냐면 이제 객체 제한 CAD라고도 하는데요. 그게 이제 BIM 툴의 이제 한 파트이기도 하고요. 이렇게 3D 상에서 그려놓은 단순히 박스나 이런 게 아니라 나는 벽이야, 나는 창이야라고 컴퓨터가 인지할 수 있게끔 여기에다 정보를 넣기 시작을 합니다. 이게 BIM 툴의 기본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일반 CAD랑 뭐 3차원적인 CAD랑 BIM 툴의 차이는 뭐냐면 컴퓨터가 자기 자신이 뭔지를 알고 있다는 거죠. 나는 벽이다, 나는 창이다, 나는 문이다 이런 것들을요. 그래서 이 컴퓨터가 인지하는 요 조건 이거를 이제 BIM에서는 파라메터라고 부르고요. 3D 상에서도 뭐 파라메터라고는 하는데 BIM에서 파라메터는 크게 두 가지를 의미합니다.
자, 파라미터에서 BIM에서 이제 크게 두 가지를 의미는 어떤 식의 이제 개념으로 접근을 하냐면요. 이 벽과 창이 하나가 있다 그러면 이걸 이제 BIM 툴에서 그리려고 하면 제가 이 벽에 대한 폭과 그리고 높이를 입력을 한 상태에서 화면에다가 두 점을 찍습니다. 시작점과 끝점을 찍게 되면 그리고 그 위에다가 창의 디자인을 선택을 하고 재질이나 뭐 유리의 종류를 선택을 해놓고 그려 넣게 되면 프로그램에서는 자동으로 이렇게 많은 정보들을 생성을 합니다. 지금 여기에서 보이시는 요 많은 정보들의 90% 정도가 뭐냐면 이 숫자들을 가지고 계산을 해놓은 계산값들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내가 원하는 수량, 내가 예를 들면 이 벽에다 페인트를 칠하고 싶어 라고 한다면 여기에서 필요한 수량이 나와 있는 정보를 끌고 가면 되는 거죠. 그리고 창이 공제된, 그러니까 창의 면적이 빠져 있는 벽의 면적을 찾아서 끌고 가서 그것들을 다 더하면 이제 페인트의 물량이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5D, 그러니까 물량 이제 적산 견적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그쪽에 접근하게 되는 기본적인 방식입니다. 그 다음 이렇게 이 숫자화된 형상들, 이 모델들에서의 사이즈만 가지고 정리를 해서 만들어 놓은 정보들을 형상 정보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제 조금 기억해 놓으셔야 돼요. 이 형상 정보. 그 다음에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이 이 창에 대해서 뭐 방화 등급은 A 등급이고 그 다음에 뭐 이 창호를 만든 회사는 LG 창호고 뭐 그 다음에 이 창의 무게는 25kg고 뭐 이거의 보증 기한은 뭐 몇 년이고 얘가 생산된 연도는 몇 년이고 이런 정보들을 쭉 집어넣어서 형상, 숫자와 관련된 것들 말고 나머지 기타 추가적인 정보들을 입력하는 것들을 속성 정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형상 정보와 속성 정보를 가지고 BIM을 운영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 형상 정보와 속성 정보가 아까 첫 번째 시간에 들었던 스마트 컨스트럭션에서 BIM 기반에 뭐 이렇게 연동이 된다라고 할 때 BIM에서는 이런 속성 정보, 형상 정보를 넘겨주는 거예요. 하드웨어 쪽이나 뭐 이런 쪽으로. 그래서 그런 것들을 시스템들이 인지해서 분석을 하고 끌고 가서 로봇들이 활용을 하고 하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 형상 정보와 속성 정보는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좀 단어는 최소한 기억은 한번 좀 해. 또는 형태를 가지고 구성되는 숫자로 된 정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 이외의 나머지는 다 속성 정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뭐 텍스트 기반일 수도 있고 사용자가 입력하는 정보일 수도 있고 가 됩니다. 그리고 이 속성 정보는 사용자가 원하는 만큼 무한대로 집어넣을 수 있습니다. 다만 컴퓨터로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나중에 이게 건물 최초 기획 설계서부터 유지관리, 철거 때까지 쓰여야 되기 때문에 표준화된 용어로 넣어줘야 된다라는 개념만 좀 잡고 계시면 BIM의 튼 개념은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형상 정보와 이제 어떤 활용도가 생기느냐 하면은요. 아까 봤던 이 그 3D 그림 자체에서 각각의 부재들을 클릭을 하면 아 나는 뭐야 라는 정보들이 다 각각 나타납니다. 화면상에. 그리고 이런 것들을 별도로 뽑아서 취합해서 데이터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여기에 있는 철골에 대한 사이즈가 얼마인 건지 내화 등급이 몇 등급인 건지 뭐 이런 것들이 다 되고요. 설치자까지도 입력을 하게 되면 속성 정보에 어떤 회사에서 설치했습니다라는 정보까지도 나타나게 되죠. 그리고 여기에 대한 배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급수인지 배수인지 뭐 혹은 뭐 이 재질이 무엇인지 서스관인 건지 뭐 길이가 얼마인 건지 단가 입력하게 되면 단가까지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되고요. 이런 것들이 이제 체계적으로 되게 되면 이렇게 3차원적으로 이렇게 건물의 벽이 이렇게 생성이 되어 있으면 이 데이터를 취합해서 뽑으면 이렇게 아래 표와 같이 자동으로 생성이 됩니다. 근데 여기에서 설계 변경이 일어나서 중간에 벽을 더 그려 넣게 되면 버튼 한 번만 누르면 여기에 새로 생겨난 부분에 대해서 물량이 자동으로 업데이트가 됩니다. 여기에 단가 정보를 집어넣게 되면 그게 공사비가 되겠죠. 간단한 개념으로서. 그래서 이 BIM의 체계나 이런 규칙들만 잘 맞춰 놓게 되면 변경이 되는 즉시 컴퓨터가 연산하는 시간을 제외하고 사용자가 바로바로 받아볼 수 있다는 큰 장점이 됩니다. 이게 이제 5D에 대한 기본 원리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 BIM을 하게 되면 뭐가 좋을까? 왜 이런 BIM을 할까? 기존 프로세스는 어땠는데 BIM 자꾸 하라 그럴까? 라고 이제 좀 고민을 해보면 이제 이런 개념입니다. 현재도 BIM을 적용하지 않는 프로젝트들은 그래요. 실제로 이런 2D 드로잉을 이제 작업을 하게 되고요. 그러니까 설계를 하게 되죠. 설계가 끝나면 공사비 산출을 하는데요. 이제 적산사무소로 넘어갑니다. 데이터가. 그러면 적산사무소에서 다시 처음부터 도면 스터디를 합니다. 며칠을. 도면이 어떻게 꾸려졌는지, 건물은 어떻게 생겼는지, 마감재는 뭔지 스터디를 해요. 하다 보면 또 도면이 안 맞아요. 그러면 설계사무소에 물어봅니다. 그럼 수정해서 다시 와요. 요 작업이 몇 사이클이 반복이 되고요. 이렇게 해서 공사비가 산정이 되고 나면 그 다음에 공기 산정을 위해서 일반적인 스케줄링을 합니다. 그렇게 또 스케줄링하면 공정을 잡는 사람이 또 도면 스터디 다시 해요. 처음부터. 그러다가 이상한 게 있으면 야 이거 내역 빠졌는데 이러면 견적 단계 가고 도면이 이상한데 이러면 설계 단계 가서 다시 거쳐 계속 여기에 대한 이런 로스들이 발생을 하죠. 그리고 여기 이 단계까지를 프리콘 단계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단계가 끝나게 되면 이제 시공 단계로 넘어가게 되고요. 그럼 자재 구매, 시공 단계까지 가는데 계속 이러한 사항들이 반복 발생이 됩니다. 공사하는 중에도 도면이 안 맞는 경우는 설계사까지 가서 다시 고쳐갖고 넘어오는 경우들도 빈번하게 발생을 해요. 이거를 해외에서는 뭐 선형 작업 방식이라고 하고요. 오류도 많고 비효율적이다 그래서 별로 좋아하지 않는 방식이죠. 그래서 이 방식을 개선하기 위해서 나온 게 BIM이라고 좀 이해하시면 되고요. BIM으로 하게 되면 3D 모델 기반의 데이터베이스를 붙여서 아까 얘기했죠. 계속 정보가 쌓인다고. 그래서 견적 단계에 가면 3D 모델에다가 단가, 내역 아이템들을 물려서 가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스케줄링을 하면 액티비티와 그 다음에 작업 생산성 정보를 넣어서 되고 자재 구매 단계에 가게 되면 어느 회사가 납품할지를 넣어주고 그 다음에 시공 단계 때는 어느 회사가 설치를 했는지를 넣어주게 되는 거예요. 이 데이터들이 계속 설계 단계 때부터 축적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3차원이다 보니까 아까 처음에 시작했던 동영상 보셨다시피 굉장히 이해하기 쉽죠. 건물이 어려워도 아 저렇게 생겼구나. 아 이렇게 어떻게 공사하면 되겠구나라는 게 발생을 하죠. 그래서 그런 것들로 인해서 기간 단축이 발생을 한다라는 게 BIM의 이점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해외에서 지금 나온 데이터이긴 한데요. BIM을 제대로 했을 때는 기존 옛날 방식 대비 실제로 기간 단축이 20% 정도 단축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근데 아직까지 풀 프로세싱으로 이렇게 BIM을 다 돌리기에는 아직 한계가 좀 많아요. 그러니까 인프라가 다 갖춰지지가 않아서 설계 단계도 아직 BIM을 제대로 못하고 시공 단계도 제대로 못하고 견적 단계도 제대로 못하고 공정도 제대로 못하고 이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좀 더 뭐라 그래야 될까요? 정착화시키고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국가에서도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요. 각 건설업체나 설계사에서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아까 앞에서 봤던 그런 5D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조금 이해하기 쉽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거는 5D 단계까지 완성이 된 거고요. 설계 화장실에 대한 것들이 변경이 됐을 때 코어부에 어떻게 이제 반영이 되느냐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당초 안과 지금 변경된 거. 요 구간에 지금 뭔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늘어났다 줄었다 보이시죠? 이거 도면 못 보는 분들도 이건 이해하실 거예요. 이렇게 3D 가서 비교해주면, 그죠? 근데 여기에 내부지 쪽 대역 데이터베이스가 붙어버리게 되면 이제 어떤 상황이 발생을 하느냐. 이렇게 변경된 것에 따라서 바로 즉시 공사비가 분석이 돼서 나옵니다. 화면으로 보니까 되게 간단한 것 같은데요. 이 과정까지 오기 위해서 여러 적용을 하고 내에서 DB도 완성이 되어 있어야 되고 모델링도 되어 있어야 한다라는 이제 사제가 잘 해결이 돼 있다 그러면 요런 두 안 말고도 수십 가지의 안이 컴퓨터가 연산하는 시간 물론 뭐 몇십 분에서 한두 시간씩 걸릴 수는 있어요. 근데 손으로 뽑아서 몇 달 걸리는 것보다는 한 100배, 1000배 빠른 거죠. 그러면 그 즉시 여기에 대한 이런 비교 분석이 자동으로 되게 됩니다.
그거에 대한 확장형판이죠. 이번에는 알트 3개까지 했죠. 그거에 따라서 벽체가 어떻게 바뀌었고, 뭐, 저기 전기 기계 설비 쪽이 어떻게 바뀌었고, 이것들의 변경된 모습들을 한눈에 알아볼 수가 있고요. 돈도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바로 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4D 얘기예요. 근데 4D는 아까 그 제가 처음에 보여드렸던 그런 시공 영상들을 이제 4D라고 하는데, 이제 공사 순서에 따라서 시뮬레이션 되는 것들, 이게 이제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4D 스케줄링 방식이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4D 시뮬레이션 방식이 있어요. 그래서 4D 스케줄링은 뭐냐면, 뭐, 한 3, 4학년인 분들은 아실 수도 있을 거는 같은데, 공정원가 통합 개념입니다. 그래서 스케줄, 공정 계획이 변함에 따라서 거기에 따라서 비용 변화가 발생을 하는데 그것들이 다 연동이 돼서 움직이는 거예요. 그리고 공정 계획표를 짜는 거에 의해서 시뮬레이션이 자동으로 되는 게 4D 스케줄링이고요. 4D 시뮬레이션은 뭐냐면 별도의 공정표를 가지고 3D 모델에다가 연결을 해서 단순히 3D 시뮬레이션만 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진짜 엔지니어들이 원하는 건 4D 스케줄링인데 현재까지 국내에서는 제대로 이루어지는 사례가 별로 없습니다. 지금 옆에 보시는 이 이미지 시퀀스 샷이 4D 스케줄링 기반으로 시뮬레이션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안에 지금 요게 프로그램으로 못 보여드려서 그런데 이 안에도 그래서 공정을 바꿀 때마다 하루에 출력돼야 되는 추정 인원까지도 나타나요. 떨어져서 당선이 안 돼서 짓지는 못한 프로젝트긴 한데요. 이 당시에 그때 실질적으로 골조에 대한 것들은 다 분석해서 넣었었던 프로젝트 사례입니다. 그래서 4D 스케줄링 기반의 시뮬레이션, 애니메이션은 어떤 거냐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렇게 이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진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만 설명을 해줘요, 얘네들은. 대신에 이 그림이 나오기 전에 뭐가 있냐면 공정 계획표가 만들어진다는 거죠. 이 시뮬레이션 자체가 공정 계획표가 완성되는 직전이 나오기 때문에 이 영상 자체가 그냥 공정 계획표로 보여요. 그리고 우리가 영상을 수정하는 순간 이 시뮬레이션 자체도 따라 바뀌게 됩니다. 이게 이제 4D 스케줄링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4D 시뮬레이션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 4D 인데요. 좀 오래됐죠. 이거 만든 사람이 누구냐면 청운대학교 학부생들이 만든 겁니다. 그 당시에 옛날에. 그래서 4D 시뮬레이션은 공정 계획을 작성을 할 수는 없어요. 다만 작성된 공정 계획을 불러다가 부재들을 하나하나 연결을 시켜서 이렇게 시뮬레이션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은 4D 시뮬레이션은 4D 스케줄링에 비해서 그림 자체가 이쁩니다. 그래서 4D 시뮬레이션 홍보용이거나 대외적으로 보여줄 때는 더 선호하는 경향이 많아요. 4D 스케줄링 보여주면 사람들이 뭐야 왜 저래 막 이러거든요. 근데 4D 시뮬레이션 같은 경우는 모델링만 다 돼 있으면 이렇게 거푸집이나 동발이 이런 것들까지도 다 모델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따라서 세부적인 이런 표현까지도 가능합니다. 굉장히 디테일하죠. 그래서 청운대 학생들이 이거에 대해서 이거 만들면서 공부 엄청 많이 했다 그래요. 여러분들도 기회 되면 이런 거 도전은 한 번 정도는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공사에 대한 기본 개념들을 다 잡으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뭐 깽폼 올라가는 것들이나 하부 서포트 받치는 것들, 그리고 철거, 다음에 다음 순서까지 뭐 이제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이런 걸 4D 시뮬레이션이라고 합니다. 자, 다음은 이제 BIM과 스마트 컨스트럭션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지금부터는 다 영상입니다. 그래서 하나하나씩 그냥 이제 영상과 이제 BIM 데이터가 어떻게 연결되는지 제가 설명드리면서 영상을 보여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좀 지루하더라도 조금만 참아주시고요. 최대한 빨리 한번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거 보여드릴 거는 이제 프리패브리케이션, 그러니까 PC라고도 얘기를 하는 방식이기도 한데요. 이 방식은 BIM으로 설계된 데이터를 지금 보시면 이렇게 BIM으로 설계가 되어 있죠. 설계된 데이터를 현장에서
설치하기 Select the 위해서 wall 공장에서 사전 and 제작하고 call the 설치하기 split 위해서 command from the IDAP 실제 commands of the 제작도를 Revit 만드는 과정입니다. precustoms. 그래서 이 This 제작도로 splits the 만드는 wall 과정을 into two 보시면 panels 보이시죠? according 그냥 일반 predefined 벽체에서 rules. I 디테일들이 get the 들어가기 gap 시작을 between the 하죠. panels with a 이렇게 profile, 기존에 the 만들어진 툴을 reinforcement, 가지고 지금 the 작업을 하는 connection 거예요. loops are 그래서 이렇게 created, 작업들을 and 해서 also the 각각의 lifters are 부재들을 positioned, 다 설계를 합니다. 그러면 안에 철근이 splitting 어떻게 according 들어가고 여기에서 predefined 어떻게 분할을 할 reinforcement 거며 types. 이 분할하는 이유는 하나예요. 공장에서 Now let's 만드니까 split this 현장까지 outside wall. 들고 가야 Here we will 되겠죠. see 그러니까 another 차에다가 possibility to 실어서 connect the wall 운송하기 위해서 panels 운송 together. 가능한 사이즈로 쪼개는 겁니다. To 그렇게 see this, 그런 we will 엔지니어링까지 해서 작성을 하게 되고요. 이렇게 작업이 쭉 완성이 되게 되면 이렇게 샵도면이 나타납니다. 그럼 이 샵도면 with 가지고 승인을 automatically 받겠죠. 이렇게 created dimension lines 공부하겠습니다라고 그러면 and 뭐 with labels for 관련된 the reinforcement. 기술기술자라든가 On the 다른 top 각 view, we 파트 see the dimension 전문가들이 lifting 승인을 points. 해주게 The 되면 stirrups are shown, all with 이것이 이제 position 공장으로 numbers. 넘어가게 되고요. 여기에서 나오는 영상 중에서 이 영상은 뭐냐면 차량으로 운반을 And 해야 the 된다 panel number 그랬죠. 2 on 그래서 the other. 운반할 수 있는 것들을 시뮬레이션 해보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지 In this 최소한의 way, 수량을 we position 가지고 all our 내가 panels on 원하는 the truck. 현장까지 갈까. 물론 여기 하중 계산도 됩니다. 이 팔레트에 어떻게 실어야 되는지에 The next 대해서. step in the workflow 그 다음 이것을 이제 공장에다가 데이터를 넘겨주게 with the 되면 machine data out 캠이라고 of our 합니다. Revit model, we CAD can 데이터를 provide 3D data CAD, for BIM automatically 데이터를 bending the 캠이 stirrups. 받아서 Also, 자동으로 a mesh 이렇게 welding 생산을. machine produces meshes. 그래서 BIM The 모델 plotter 기반으로 해서 marks the 지금 형틀에 position 대해 of the 구멍을 wall 내고 있는 거죠. openings 창 on the 사이즈를 production table. 그리고 Places 벽과 the 벽 shutter 사이에 있는 following the 스페이스를 넣기 outline of the 위해서 지금 walls 로봇이 갖다 and the 놓는 position we 작업이고요. defined with the palletizer program. 이렇게 And 갖다 insert 놓은 다음에 이제 last 철근 배 step is the concrete 로봇이 하죠. 그 다음에 spreader. 레미콘을 This machine 붓습니다. fills in the exact 공장에서. amount of 그리고 concrete 양생을 which was 시키겠죠. 그리고 calculated 양생이 다 되면 in the 아까 stacker 계획했던 그 program. 팔레트랑 동일하게 실어서 현장으로 보냅니다. 그럼 After 현장에서는 어떻게 transportation to the 그냥 site, the 들어서 갖다 panels can be 걸고 installed. 작업을 마무리하는 거죠. All together, we have seen with the 이게 IDAP 이제 Revit precast BIM tools 데이터를 이용해서 the 이제 complete 프리패브리케이션 하는 workflow from 과정인 거고요. design to 이런 방식을 fabrication of 통해서 precast 유럽에서는 wall 실제 panels 공사를 많이 inside 한다고 of 해요. 근데 Autodesk Revit 현재 structure. 우리나라에서는 주로 이렇게 뭐 일반 건물들에 쓰는 게 아니라 물류 창고라든가 공장 이런데 기둥, 뭐 보, 걷어 이런 것들을 PC로 만들어서 갖다가 걸죠. 이 방식이랑 거의 유사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철근 선조립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면 되는데요. 우리나라는 이것도 아직 기둥 정도나 보 정도밖에는 못 쓰고 있는데 해외에서는 어떻게 쓰는지 한번 좀 쭉 보여드릴게요. 독일 기술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기서도 3차원으로 그러니까 3차원으로 설계된 데이터를 받아다가 여기에서 철근에 대한 것들을 사무실에서 설계를 하고 이런 것들에 대한 응력권 분포라든가 이런 구조 검토까지 해서 다 승인을 받죠. 그 관련된 기술자들한테. 그 다음에 이 승인받은 데이터를 공장으로 넘겨서 기계가 만들어냅니다. 근데 한국은 제가 아까 뭐 기둥이나 보 정도만 쓴다 그랬잖아요. 여기에서는 그거보다 좀 더 유럽에서는 더 크게 씁니다. 지금 보시면은 뭐 양탄자 말듯이 뭘 뚫뚫 말죠. 요게 이제 슬라브 바닥을 설치하기 위해서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기계가. 그러니까 BIM 설계를 해서 그 데이터들을 가지고 기계가 이렇게 생산을 하고요. 이 생산된 것들이 현장으로 넘어가게 되면 이제 한번 보시죠. 일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하는지. 부재들에 대한 것들을 각각의 부재들을 어디에다 놓아야 될지 검토를 합니다. 현장 담당자들이. 그리고 그 위치에다 그냥 양탄자 같은 거 놓쳐. 그리고 그냥 밀어요. 자, 우리나라 같으면 이거 철근 한 가닥 한 가닥 가면서 사람들이 다 깔거든요. 생산성이 거의 한 2배 이상 차이 난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한 속도죠. 요것도 BIM이랑 연계돼서 그러니까 캠과 BIM 데이터가 연결이 돼서 이제 사용하는 사례라고 보시면 되고요. 독일 및 유럽에서 실제로 많이 쓰이고 있다고 해요. 이건 이제 클라우드 빔.
Thanks to its ease of use and high performance, professional 에 가서 확인을 presentation 한다거나 and a 할 때 쓸 수 collaboration 있는 tool. 겁니다. 그리고 Architects on 이런 iOS and 것들을 Android 검토를 have 해서 given 여기에다 up on 데이터를 alternative 입력을 하면 PDF 무선 viewer 통신이 apps 되면 바로 and 이 turned to BIMX 체크한 Pro as a 데이터들이 powerful 서버로 document 올라가게 viewer 되고 and 사무실에서 much 확인을 할 more. 수 있습니다. 그리고 As 3D a way to 모델과 say 2D thank you 도면을 for 한 all 번에 your 다 볼 수 support and 있죠. allow even more users to 실제 share 이거는 their 영상 편집이 designs. 아니라 프로그램 내에서 실제 We've 이렇게 보실 decided 수 to 있습니다. extend this unique hypermodel 궁금하시면 functionality to the free 비맥스라고 해서 BIMX app 구글 as 플레이 well. 앱이나 뭐 Moreover, 아이스토어에 when you 가서 open a hypermodel 쳐보시면 in 무료로 BIMX, 다운받아서 you 샘플 will have 모델 하나 access to the 있어요. custom per 이거 element 한번 이렇게 information packed in the 눌러보시면 model. Make 재밌으실 model viewer. 겁니다. 이렇게 If 실제로 you're 보실 aiming 수가 for 있어요. professional 샘플 모델만 collaboration tools 가지고도. that boost your site, then BIMX Pro is still the #1 go-to app. BIMX Pro is packed with 그리고 real 핸드폰에다가 collaboration 넣으면 tools 구글 like 카드보드 2D and 지에다가 3D 집어넣어서 measure, 보면은 이제 BIM Cloud 입학용처럼 볼 integrated 수도 teamwork 있고요. messaging and 이렇게 redlining, photo 것들을 support, 서버에다 올리게 되면 and 각 not to mention 담당자들이 linking to 실시간 specific 채팅하듯이 받아볼 elements 수 from 있어요. external websites or 요거가 databases. 가지고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Download 거죠. BIMX and 그래서 BIMX 이제 Pro 클라우드 today BIM이라고 and 이제 enjoy.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거는 좀 이제 무료인 거를 하나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넣어 놓은 겁니다. Thanks to its 자, 그 다음은 이제 이 BIM 데이터에 아까 제가 형상 정보가 있다 그랬죠. 그 형상 정보에는 수량에 대한 정보도 있지만 좌표에 대한 정보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필드 BIM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요. 이 BIM 정보에서 좌표 정보를 불러와서 여기에 보시면 여기에다가 센서를 하나 달아놨어요. 프리즘이라고. 이 센서가 GPS 혹은 옆에 있는 장비들에서 인식을 해서 실제 좌표, 설계된 좌표랑 얼마나 오차 범위에 있는지를 알려주는 겁니다. 리얼타임으로. 그리고 이 현장이 무선 네트워크 연결이 되어 있다 그러면, 와이파이가 연결되어 있다 그러면 사무실에서도 보여요. 이 데이터가. 전용 앱만 깔아놓고 있으면. 그래서 이 위치가 정확하게 맞았는지 얼마나 돌아갔는지를 리얼타임으로 보면서 확인을 할 수가 있고, 이 데이터들이 다 남게 되면 나중에 검측 기록이 되죠. 그래서 이런 걸 가지고 우리나라에서 쓴 사례입니다. 송도에 IFEG 아트센터라는 건물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지금 바닥이 이걸 먹을 놓 놔놨다라고 하거든요. 공사하기 위해. 캐드 또는 BIM 데이터를 가지고 좌표값들을 갖다 쭉 입력한 다음에 이 기계를 갖고 찍으면 여기가 몇 미리가 밀려났어요 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아까 이 앞에서 봤던 영상처럼. 그래서 이걸 통상적으로 재래식 방식으로 한다 그러면 이 벽에서 이제 둘이서 줄자 들고 당기거든요. 그래서 이 길이가 맞니 틀리니 막 그러고 이제 재는 건데 굉장히 수월하게 작업을 하죠. 그래서 이렇게 쓰는 것뿐만 아니라 아까 봤던 그 영상처럼 실제로 공중에 높은 데 상공에 매달려 있는 것들도 실시간 리얼타임으로 검측하면서 공사를 합니다. 그리고 뭐 참고로 저희도 조만간 좀 비정형 프로젝트에 요거를 적용을 시킬 예정으로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로봇을 이용한 정밀 시공인데요. 자, BIM 데이터를 네, 여기에다가 넣고 아까 봤던 그 레이아웃 장비를 가지고 계속 쓰는 거예요. 필드빔이라는 건데 이 필드빔 데이터와 이제는 로봇이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이 좌표 데이터를 받은 로봇이 어디에다 타공을 할지 천장 타공할 위치를 찾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알아서 저희가 이제 이 좌표들이 맞다 아니다 확인해주면 XYZ점 있죠. 이 값을 불러다가 타공을 하는 겁니다. 로봇이. 그리고 자기가 알아서 다음 점 위치 이동해서 타공하고, 이 천장 같은 경우는 이 여기를 구조 작업 때, 그러니까 일명 렌탈이라는 장비를 가지고 실제 현장에서 올라가서 여기 줄이 돼갖고 줄자로 당기든 롤자로 당기든 해서 당겨서 뚫고 하기 때문에 실제로 천장 이렇게 높은 건물로 천장 보면요 일자로 안 가 있는 경우들이 조금 있습니다. 그게 사람이 이제 의도치 않은 실수를 하게 되죠. 근데 이렇게 좌표 정보를 가지고 로봇을 쓸 때 되면 정확한 위치에 타공이 됩니다. 그래서 제대로 된 공사가 되고 그 다음에 그걸로 인해서 간섭이나 이런 것들이 발생하는 줄어들게 됩니다. 참고로 이거는 우리나라에서 만들어 있는 기술이에요. 이 로봇 자체가 두산에서 만든 거고요. 라는 미국 장비에다가 이 로봇 기술은 두산 기술을 적용을 시켜서
지금 만들었고 이제 곧 실무에 적용할 예정입니다. 지금 마지막 테스트하고 있고 이제 뭐 샘플 현장을 한 군데를 더 찾고 있다 그래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아마 대학생들 중에서는 이거 제일 최초로 보셨을 겁니다. 그 다음은 또 로봇이라기보다는 아까 저희 본부장님께서 설명을 했던 뭐 빼고 뭐 한다고 하는데 그거에 대한 실제 이제 현장에서 하는 걸 보여드릴게요. 그냥 사람이 입력하는 것 같은데요. 이거는 2D 정보를 기반으로 했을 때 값을 입력을 하면 포크레인이 자동으로 탑하게 해주는 거고요. BIM 데이터를 여기에다 넣어주면 아까 같은 그런 수치 정보도 입력해줄 필요가 없어요. 여기 이 화면 보이시죠? 왼쪽 상단에 포크레인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는 여기에 각종 센서들이 다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 자체를 다 제어를 하는 거예요. 암은 몇 번 움직이고 공은 몇 도각도로 움직이고 해서 이걸 정확하게 그래서 기준점을 잡아서 들이 있습니다. 현재 방식은 어떻게 하냐면요. 사람이 여기서 2명이 밖에서 서 있고 레벨 1 가지고 잽니다. 그리고 포크레인 기사한테 몇 센치 더 파세요. 더 파였으니까 흙 갖다 부으세요. 막 이러면서 하거든요. 그러다 보면 레벨이 잘 안 맞아요. 그럼 이제 무슨 상황이 발생을 하느냐? 그 다음에 버린 콘크리트를 더 친다든가 아니면 기초가 얇아져서 부실 시공이 된다든가 그런데 이제 이런 장비들이 점점 나오면서 뭐가 되냐면 일단은 그 레벨 보던 두 사람의 일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현장에 있는 직원들이 다른 일을 더 할 수 있고요. 장비는 좀 더 정확하게 이런 레벨들을 하기 때문에 공사가 효율적으로 자원적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 참고로 이것도 두산에서 만든 기술입니다. 근데 이거는 두산뿐만이 아니라 현대중공업도 이 기술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지금 전 세계적으로 거의 다 하고 있는 기술이라고 보시면 돼요. 아마 이거 대부분들이 모르셨을 것 같은데 신기하죠, 그죠? 점점 사람 할 일은 없어지고. 자, 이제 마지막 장입니다. 이 마지막 장은 뭐냐면 이런 기술들로 인해서 앞으로는 시공이 이렇게 되지 않을까라고 추정해서 만든 이제 영상인데요. 한번 쭉 한번 보시죠. 보시면 현황 조사를 드론이 합니다.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드론이나 데이터를 3차원으로 받아내면서 BIM을 가지고 컵파긴 물량이나 뭐 이런 조사 처리량 같은 것들을 발표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받은 정보를 가지고 BIM 설계를 합니다. BIM 설계를 이렇게 하면 각각에 대한 정보들이 다 생성이 되겠죠. 그걸 가지고 공정, 뭐 원가 조달, 그러니까 구매 계획까지도 다 사전에 검토를 하고 에너지 분석도 하고 공사 시뮬레이션까지 하는 거죠. 그리고 그거에 의해서 드론과 각종 로봇들이 돌아다니면서 공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드론이 가서 측정을 해주고 측량을 해주고 측정을 해주고 그 이후에 장비들이 가서 공사를 하는 거죠. 그리고 3D 프린팅 기술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자동화고 시공이 되는 거고요. 아까 첫 시간에 들었던 스마트 컨스트럭션에서 나온 얘기 다 나오죠? 이거는 실제로도 이렇게 안전관리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다니고 있고요. 해외에서도 돌아다니고 있고요. 유튜브에 이 보스턴 다이나믹사 치면 이 스팟하고 다른 로봇들이 춤추는 것도 나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BIM 데이터와 이제 MR, AR 기술들을 접목을 시켜서 실제 필드에서 어떻게 이게 공사가 될지를 구현한 거예요. 이거 실제 우리나라에서 지금 이렇게 시범 적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이런 MR 기술을 섞어서 안전모에다 엮어서 실제 공사가 되면 여기에 어떤 배관들이 이렇게 지나가는구나 라는 것들을 파악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 BIM과 이 스마트 컨스트럭션 기술이 상당히 여러분들이 생각한 것보다 많이 발전이 될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최신 기술이나 이런 것들을 좀 많이 알아보셨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런 영상 자료를 제가 어디 다니면서 이렇게 보여주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처음 시작할 때지만 BIM이 3D인 줄 알아요. 물론 3D 기반을 해서 3D를 기반으로 해서 이제 발전한 기술이기는 한데 이 BIM이라는 거는 결국은 건설과 IT의 융합 기술입니다. 스마트 컨스트럭션의 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새로운 융합 기술로 새로운 업무 방식인데 다들 3D 기술로 착각을 해서 그림 그리는 걸 그렇게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특히 학생분들. 그림 그리는 것도 좋은데 BIM 자체가 건설을 일단은 기반으로 했고 IT 기술이 접목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건설과 IT에 대한 근본적인 이제 기술들을 좀 더 많이 학습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기본 이론과 그 다음에 건설에 대한 실무 경험, 뭐 IT에 대한 것들은 뭐 간접적인 경험이라도 좀 하셔서 BIM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를 하시고 제대로 활용을 하실 수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매준말로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어요. BIM 보고 다들 BIM이 신기술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3D 그림 그리는 거 열심히 연습하시는데요. BIM은 건설 기술입니다. 그러니까 건설과 관련된 기초학문들이나 학교에서 배우시는 그런 것들 좀 더 열심히 공부하시고 툴은 툴대로 따로 연습을 좀 하시면 BIM 쪽 이런 데는 나중에 진출을 할 때 훨씬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저도 이제 여기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여기 있는 메일이나 핸드폰 번호로 연락 주시면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